우리의 테슬라도 앞서 보여드렸던 인텔이나 노키아와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 역시 농후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인텔이나 노키아보다도 훨씬 상황이 안 좋죠. 여러분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워렌 버핏 오빠가 투자할 종목을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워렌 버핏 오빠의 취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투자자이자 역사 최고의 투자자인 워렌 버핏 오빠가 어떠한 종목을 고르는가에 대한 문제는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항상 끌어왔었죠. 그러한 워렌 버핏 오빠가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 바로 애플입니다. 사실 워렌 버핏 오빠가 전통적으로 애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애플에 투자한 지는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속도로 애플을 사들이신 덕분에 현재는 워렌 버핏 오빠의 포트폴리오 절반 정도가 애플로 채워져 있습니다. 처음에 워렌 버핏 오빠가 애플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워렌 버핏 오빠는 옛날부터 굴뚝주를 좋아하지 애플 같은 첨단 기술주는 마다한다 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 오빠가 첨단 기술주를 대하는 시각이 달라진 것이 아니냐 하는 사람들의 예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술주로 분류되는 테슬라의 경우에는 워렌 버핏 오빠가 예전 그대로의 관점을 견지하고 계시죠. 나라면 테슬라 안 산다 이런 입장을 현재까지도 고수하고 계시고요. 당연히 테슬라는 한 주도 사지 않으셨죠. 그렇다면 도대체 애플과 테슬라가 무슨 차이인가? 우리가 보기에는 둘 다 굉장히 멋진 미국 주식이거든요. 두 회사 모두 미국에서 대세가 되어 있는 주식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미국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즉 서학 개미들도 1위가 애플, 2위가 테슬라의 정도로 애플과 테슬라 양 회사 모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인데 워렌 버핏 오빠는 특이하게도 애플은 yes, 테슬라는 노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도대체 이 두 회사가 어떤 점이 다른가? 애플의 차별점이 무엇이길래 애플만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워렌 버핏 오빠가 예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죠. 성장하기 위해 많은 자본이 필요한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의 차이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과거에 하신 발언을 바탕으로 해서 애플과 테슬라가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유추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많은 자본이 필요한 산업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훌륭한 제약회사인 로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로슈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몇몇 신약 중 하나인 허셉틴을 판매하는 회사이죠. 그렇지만 이 훌륭한 제약회사 로슈가 허셉틴을 개발해서 팔기까지는 쉽지 않은 난관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일단 신약의 경우에는 일반 상품과는 다르게 정부의 까다로운 규제를 거쳐야 하죠. 그 과정에서 기존 약과의 차별화된 약효가 있는가, 혹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은가, 이런 측면도 모두 고려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까다로운 규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많은 연구비와 높은 실패 위험성을 감수해야 했었죠. 물론 이것은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훌륭한 식품회사인 농심을 보시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농심에서는 아주 멋진 과자 매운 새우깡을 출시를 했죠. 이 매운 새우깡을 출시하기까지 농심 역시도 수많은 연구와 많은 연구비를 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 제약회사인 로슈가 허셉틴을 개발할 때 들였던 개발비와 개발 위험성에 비하면 매운 새우깡에 들어간 개발비와 리스크는 굉장히 적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 오빠의 관점에서 보자면 제약회사와 같은 꾸준한 R&D, 연구개발이 필요한 회사보다는 약간의 R&D 비용만으로도 훌륭한 성과를 뽑아낼 수 있는 식품회사 같은 업종이 훨씬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자면 연구개발 위주 기업이 얼마나 위험성이 큰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기업이 있었죠. 마치 한국의 삼성전자처럼 핀란드의 경제를 이끌고 있던 노키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핸드폰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의 전 세계적인 위상이 대단했는데요. 안타깝게도 2013년쯤에 애플의 아이폰이 나타나고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리면서 시대에 뒤처진 노키아는 핸드폰 사업부를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를 시키는 굴욕을 겪고 말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에 한국의 삼성전자와도 같은 위상을 나타냈던 소니라는 일본 회사가 있었죠. 이 소니 역시도 한때는 엄청나게 잘 나가던 회사였지만 지금은 전자제품 시장에 가서 아주 구석탱이에 먼지 쌓여있는 소니 제품이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몰락해버린 회사가 되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텔이라는 회사를 봐도 인텔이 아직 몰락하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넘볼 수 없었던 아성과도 같았던 CPU 시장에서 AMD라는 회사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가 되었죠. 마치 소니와 노키아의 전철을 밟는 것처럼요. 이처럼 우리가 절대적으로 망하지 않고 안전한 회사라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까지나 갈 거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연구개발 위주 기업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테슬라도 앞서 보여드렸던 인텔이나 노키아와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 역시 농후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인텔이나 노키아보다도 훨씬 상황이 안 좋죠.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득식을 거리는 것이 바로 현재의 전기차 시장이거든요. 예전부터 전기차를 테슬라보다 오래전부터 만들어왔던 닛산과 같은 기업을 비롯해서 중국의 비아디, 구글 웨이모와 같은 아주 많은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 전기차가 아니라 수소차가 미래의 대세가 되면 테슬라는 조용히 물러나고 현대차, 토요타와 같은 수소차를 잘 만드는 업체가 시장의 선두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수소차가 아니라 전기차가 대세가 된다 할지라도 완성차 업체보다 배터리 업체가 주도권을 갖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마치 우리가 조립 컴퓨터를 살 때 이 컴퓨터를 누가 조립했는가 보다도 어떠한 부품이 쓰였는가가 더 중요한 것처럼 전기차를 볼 때도 테슬라가 조립했냐 현대차가 조립했냐보다 LG화학 배터리가 사용되느냐 삼성 SDI 배터리가 사용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현재와 같은 이 돌풍 같은 인기는 사그라들 수밖에 없겠죠. 물론 안 그런 기업이 어디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이라는 것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것이고 시대착오적인 판단을 했다면 물러나야 할 것이고 연구개발을 게을리했거나 실패했다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워렌 버핏 오빠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터넷 같은 최신 기술로 인해서 사람들이 껌을 씹지 않게 될까? 물론 아니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래서 껌 회사에 투자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껌뿐만이 아니죠. 최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껌처럼 사람들이 계속 소비할 것, 바로 워렌 버핏 오빠 스스로도 좋아하는 코카콜라 같은 기업도 열심히 투자를 하고 계시죠. 이런 기업들이 정말로 장기 투자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업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계신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애플을 단순한 테크 기업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사진에서 사람들이 애플 스토어 앞에 이렇게 줄을 엄청나게 서 있죠. 이 사람들은 과연 이 아이폰의 어떠한 점에 반해서 이렇게 줄을 서 있을까요? 아이폰에 들어있는 멋진 기술일까요? 아니면 케이스에 붙어있는 사과 마크일까요? 우리는 역시 아이폰의 멋진 기술에도 감탄을 하지만 그보다는 애플에 달려있는 사과 마크, 즉 애플스 스러움이 애플 제품을 계속 구입하게 되는 원동력이라고 절대적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멋진 최첨단 기술이 나중에 시대에 떨어져서 경쟁사들보다 한 수 아래인 기술을 선보인 아이폰을 출시하더라도 사람들은 계속 살 거라는 말이죠. 왜냐? 등 뒤에 애플 마크가 붙어있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코카콜라 캔에 마치 코카콜라 로고가 붙어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코카콜라를 사먹는 것처럼 애플 역시도 하나의 브랜드가 가치로 인정받는 그러한 기업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워렌 버핏 오빠는 이러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파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2010년도 그리고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워렌 버핏 오빠는 코카콜라를 자신의 포트폴리오 1위 종목으로 두고 계셨죠. 현재 시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이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됐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브랜드 파워 순위를 봤을 때 2010년도와 그 이전까지 코카콜라가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한 2013년쯤 들어서 애플이 1위 자리를 탈환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말하는 브랜드 가치라는 의미하고 워렌 버핏 오빠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살펴볼 것이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미국 금융주들인데요. 워렌 버핏 오빠는 예전부터 이와 같이 금융주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금융주 역시 마찬가지로 브랜드 가치와도 굉장히 관련이 높은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미국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미국인들이 쓰고 있는데 갑자기 뱅크 오브 주리언이라는 새로운 은행이 등장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벤치마킹해서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주리언 은행을 쓸까요? 당연히 쓰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쓰겠죠. 왜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회사의 브랜드 자체가 사람들에게 신뢰도를 줄 수 있는 무언가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브랜드 가치로 먹고 사는 기업이 워렌 버핏 오빠의 입장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애플과 테슬라의 극명한 차이를 보면서 워렌 버핏 오빠가 어떠한 점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하시는가 일견 중구난방에 보였던 그러한 원칙을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투자를 하실 때 이러한 점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